선생님, 제 머릿속이 점점 텅 비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한 일도 기억나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 한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치매가 온 걸까요? 오늘도 무언가를 깜빡하시고 이름이나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해 속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서 기억력은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내 건강 전문의 87세 김민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강연을 하고 책을 집필합니다. 주말엔 바둑도 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 유지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 비싼 영양제, 복잡한 두뇌 훈련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비밀을 당신에게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웃어 넘기고 책 읽기나 새로운 취미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내 아이들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내 건강 연구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내 건강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뇌의 영역은 마치 고속도로의 교차로처럼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영역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강화되며 뇌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 4가지 영역은 바로 수면, 식이 패턴, 사회적 연결, 그리고 새로운 학습입니다. 이 영역들의 관리 상태가 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세 이후에도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를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내 건강 연구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뇌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기억이 저장되는 황금 시간. 매일 밤 수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연구실에 76세 윤미경 님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 교수님, 제 머릿속이 점점 텅 비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한 일도 기억나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 한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치매가 온 걸까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수면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며 6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깊은 수면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주무세요? 잠이요. 그냥 5시간쯤 자는데 나이 든 사람은 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수면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우리 뇌가 그날 경험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정이 일어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이 부족한 노인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최대 40%까지 성능이 저하됩니다. 놀랍게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25%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면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수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 유지하기. 우리 뇌의 시계 유전자는 규칙성을 사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의 일주기 리듬이 안정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3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김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2주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취침 1시간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의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이죠. 저는 매일 밤 9시가 되면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끕니다. 대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거나 명상을 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 덕분에 20년간 고생하던 얕은 수면이 해결됐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깊은 수면 시간이 30%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 온도 1820도 유지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뇌는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수면 신호를 보냅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20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게 되지만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약간 서늘한 환경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얇은 이불을 여러 겹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추우면 덮고 더우면 걷어내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발이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할 때 가장 빨리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양말을 신고 자되 머리 주변은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1세 장미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 연속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잠들기 전 걱정과 스트레스는 수면의 최대 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가족,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죠. 저는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작은 노트에 적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깊은 수면을 촉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76세 윤미경님은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교수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있었던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들 이름을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수면 관리는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기억력의 기본입니다. 내일 밤부터 저와 함께 수면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식이 패턴 뇌를 깨우는 먹는 방식의 비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식사가 단순한 칼로리 충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뇌 건강 연구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가 기억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78세 박재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점점 악화되는 기억력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졌죠. 김 교수님, 점심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요. 책 읽다가도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게 되고 대화 중에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속상해요. 제가 그의 식사 패턴을 살펴보니 아침은 거의 걸러먹고 점심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었습니다. 특히 흰쌀밥과 단 음식을 즐겨 했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발생합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뇌 세포에 필요한 균일한 에너지 공급을 방해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급상승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최대 30%까지 성능이 저하됩니다. 놀랍게도 식이 패턴만 바꿔도 인지 기능이 20%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식이 패턴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식이 패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8 간헐적 단식 시도하기.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8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6시간 동안 단식하는 방법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뇌의 자가포시고토파지 과정을 활성화해 노화된 뇌 세포를 정리하고 BDNF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뇌의 비료 생성을 촉진합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식사합니다. 아침에는 물과 차만 마시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83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점심 후 두뇌 안개 현상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김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식사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배고픔 참기가 힘들었는데 몸이 적응하니 오히려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요. 이제는 점심 후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사를 작게 나누어 먹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면서 일시적 인지 기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루 23끼를 먹되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70% 정도 배부를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이 비결입니다. 특히 식사 중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계속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 덕분에 10년간 고생하던 식후 졸음이 해결됐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식후 인지 기능 저하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중 미각 명상 실천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포만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각 명상은 간단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20번 씹어보세요. 저는 식사할 때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고 각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포만 중추를 적절히 자극해 과식을 방지하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7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식사 시간이 2배로 늘어났지만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바로 TV 앞에 앉거나 누워있는 것은 내 건강에 최악입니다. 식후 30분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 급상승을 예방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저녁 식사 후 반드시 30분간 동네를 산책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식후 산책은 혈당 상승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내 건강에 이상적인 에너지 환경을 만듭니다. 78세 박재현 할아버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교수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점심 후에도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됩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도 크게 줄었어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더 이상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식이 패턴 관리는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 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 식사부터 저와 함께 식이 패턴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사회적 연결 뇌를 활성화하는 대화의 힘.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단순한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연결은 기억력 유지의 가장 강력한 비법 중 하나입니다. 80세 황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5년간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 이웃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죠. 김 교수님, 말할 사람이 없으니 점점 말문이 막혀요. 가끔은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릴 정도예요. 기억력도 너무 나빠져서 냉장고를 열어도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그녀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하루에 말하는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TV는 배경음처럼 켜져 있었지만 실제 대화는 거의 없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는 인지 예비력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64%나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사회적 연결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최소 30분 의미 있는 대화. 침묵은 뇌의 언어 중추와 사회성 영역을 퇴화시킵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저는 87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연구실 동료나 가족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나 화상 통화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TV 시청과 달리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대화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매일 누구와 얼마나 대화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연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82세 김영배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하루 대화량을 5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6개월 만에 30% 향상됐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이성동호회나 모임 참석하기. 공통 관심사에 기반한 모임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책 읽기, 원예, 합창, 바둑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주 2회 바둑 동호회에 참석합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연결뿐만 아니라 인지적 자극도 함께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모임에 참석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7% 낮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새 모임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동호회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참여할 수 있는 화상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77세 이경의 할머니는 처음엔 온라인 시 낭송 모임에 참여하기를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대 간 교류 만들기.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관점,
언어,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뇌의 적응력과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매주 학생들과 멘토링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질문이 제 뇌를 계속 젊게 유지해 줍니다. 미국 세대간 학습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은 우울증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손주가 없거나 멀리 산다면 지역 도서관이나 학교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보세요. 80세 황정숙 할머니는 동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죠. 네 번째, 디지털 소통도 활용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메시지 앱이나 화상통화 사용법만 배워도 사회적 연결이 크게 확장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디지털 소통 시간을 정해두라고 권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특히 멀리 사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데 디지털 도구는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 박진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스마트폰을 거부했지만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후 매일 기다리는 즐거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뚜렷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80세 황정숙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교수님, 마치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말할 사람이 생기니 머릿속도 맑아지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뭘 꺼내려고 했는지도 기억해요. 이제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를 찾게 되네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 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부터 저와 함께 사회적 연결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학습, 평생 학습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뇌 건강 연구 경험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속적인 학습은 나이 든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82세 정태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점차 일상이 단조로워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김 교수님, 예전에는 신문을 읽고 내용을 모두 기억했는데 이제는 방금 읽은 문단도 기억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건가요? 제가 그의 일과를 살펴보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지극히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 연결을 강화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뇌 가소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9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뇌는 활성화됩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 감소 속도가 48% 더 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적인 학습을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새로운 학습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15분 내 도전 시간 갖기. 뇌에 적절한 도전을 주는 활동을 매일 15분씩 해보세요. 스도쿠, 십자말풀이, 체스 같은 퍼즐 게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새로운 언어 단어 5개를 외웁니다. 지금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뇌는 편안함보다 적당한 도전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85세 김영순 할머니는 매일 15분 스도쿠 퍼즐을 풀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난이도를 초급에서 고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녀는 일상 기억력도 크게 향상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3개월마다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같은 취미도 오래 하면 뇌가 적응해 자극이 줄어듭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저는 3개월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수채화, 도자기, 기타,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사진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되는 경험은 뇌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79세 이진수 할아버지는 평생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목공예를 시작한 후 나무 숟가락부터 작은 의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주류 손 사용하기.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합니다. 이를 비주류, 손오른손잡이라면 왼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해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은 뇌의 반대쪽 반구를 활성화하고 두 반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저는 매일 식사할 때 안 끼는 비주류, 손으로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이를 양치질, 머리 빗기 등으로 확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주류 손 사용은 뇌의 특정 영역을 최대 30%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81세 오미경 할머니는 매일 비주류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마치 유치원생처럼 삐뚤빼뚤했지만 3개월 후에는 꽤 깔끔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학습 내용 가르치기.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학습 강화 방법입니다. 가르침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뇌의 장기 기억 형성을 촉진합니다. 새로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해 보세요. 블로그나 일기에 정리해도 좋습니다. 저는 새로 배운 내용을 매주 토요일 아내에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개념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죠. 그 내용의 기억 유지율이 최대 90%까지 향상됩니다. 82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운 후 노인정에서 친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기억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정태영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교수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신문을 읽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학습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기억력의 핵심인 4가지 영역과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면, 시기 패턴, 사회적 연결, 새로운 학습이 우리 기억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영역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영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수면 관리의 날, 수요일은 식이 패턴 관리의 날, 금요일은 사회적 연결 관리의 날, 일요일은 새로운 학습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관리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영역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87세의 뇌 건강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일기를 씁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비주류 손으로 물건을 사용해보고 저녁에는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뇌 퍼즐을 풀고, TV 뉴스를 볼 때 비주류 손으로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을 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5세 황미란 할머니는 4가지 영역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40% 향상됐고, 10년간 시달렸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문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김 교수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머리가 맑아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8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기억력을 크게 개선하고 중단했던 회고록 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뇌관리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들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87세의 뇌 건강 전문의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뇌 건강 영역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수면, 식이 패턴, 사회적 연결, 새로운 학습, 이 4가지 영역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기억력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87세에 여전히 강연하고 책을 쓰며 손주들과 체스를 둘 수 있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김민우 교수가 응원합니다.